안녕하세요. 호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주린이들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업 공개 얘기인데 뭐 대부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또 기업 공개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주린이에게도 필요한 얘기가 되겠고 또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상장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 내용, 그러니까 BS, 그러니까 바란스 시트라고 하는데 대차대조표지요. 그 다음에 프로피트 로스인지 해가지고 이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경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여기서 이해관계자라 하면 뭐 은행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은행이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도 이해관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국세청 등도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세금을 거두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법에서 그 상장기업은 기업 경영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BSPL, 뭐 현금 흐름표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 법에서.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기업 공개는 좁은 의미의 그 기업 공개인데,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의 이제 내재 가치를 근거를 하고 있죠.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보면 이제 내재 가치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 시점에 따라 공모 가격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 공모 절차 내지는 공모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 좀 더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공개가 돼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목적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면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또 설사 뭐 적자가 나면 배당 안 해주면 되고, 또 흑자가 나더라도 뭐 은행 이자 정도만 주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별 불만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죠.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기업을 공개하는 시점은 정시가 초황일 때 많이 이제 기업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당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로 타이밍 선정을 그 기업 입장에서 또는 정권회사가 이해관계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도와주는 조직이 정권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회사 조직 중에 IPO 팀이 있습니다. 기업 공개 업무를 도와주는, 그리고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제 손을 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타이밍이 주가가 아주 좋을 때를 선택하고, 또 이해관계가 정권회사와 기업을 공개하는 기업이 일치하잖아요. 일치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공모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택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시작부터 좀 희생될 확률이 높은 그 분야가 기업 공개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식 투자보다는 공개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손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공모에 참여할까요?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기업 공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끼를 주죠, 미끼.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가능한 한 좀 눈 감아주는 부분이 많죠. 또 기업을 공개하는 경영자들한테는 좀 동기부여도 하고요. 그런 목적으로 정부는 조금 완화적인 규제를 한다고 할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모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정부는 관여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모 시점도 그 해당 기업이 실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종목을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공모 가격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개한다고 하면 유사 종목이 삼성 SDI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중국의 세계 제1의 또 2차전지 생산업체 주가하고 또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면 뭐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또 정부가 조금 규제를 완화하니까 눈 감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자는 정권회사니까 또 대기업이 기업 공개를 하면 수수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회사 이해관계하고 기업을 공개하는 뭐 예를 들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해가 완전히 일치되죠. 기업도 크고 그 다음에 수수료 많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구하는 그쪽에서 책정한 공모 가격을 그냥 수용하는, 거기다 더하여 또 추가적으로 쿠폰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가격 제가 방송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뭐 공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이 비상장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은 아니죠. 그래서 물적 분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뭐 상장 기업인 LG 화학이 그 일부 부서죠. 그러니까 배터리 부서를 분리시켜 가지고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LG 화학이 신청을 하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스닥 기업들은 뭐 비상장 기업이 정권거래소에 공개하겠다고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권거래소에서 심사를 합니다. 기준이 있거든요. 공개 기준. 뭐 재무 상태도 보고 경영자도 보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다 보죠. 그 다음에 설립 연도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해가 검토를 해갖고 이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정권회사와 비상장회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죠. 그 이전에도 이제 도움을 주는데 그 이전부터 정권회사는 정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권회사를 간사회사라고 하는데, 간사회사와 비상장기업이 이제 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업무 협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뻥튀기 공모 가격이 뭐 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를 주식시장 초환기를 정하는 것 자체도 뻥튀기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대차 대조표 얘기를 했는데 주가에 이미 대차 대조표 자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걸 또 자산을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하고 물적 분할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공모 가격을 산정하죠. 그래 가지고 그 정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국가조직이죠.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집 내용하고 매출액하고 경영자 관련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모 참여자들은 전자공시에 찾아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인데,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합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 내지는 비상장 기업의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죠. 그러면 증권회사, 간사회사죠. 간사회사하고 비상장 기업이 산정한 공모 가격이 있습니다. 일단 밴드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밴드를 줘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 밴드를 가지고 그 공모 가격을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모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뻥튀기 하는 이 요소 하나하고, 또 정부가 미끼를 준다고 했잖아요. 기업 공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존의 상장 기업들은 상한가와 하한가가 전일 종가 대비 30%죠. 그런데 공모하는 기업의 경우에 첫날 있잖아요. LG투자증권이면 1월 27일자 그때 아침에 최초 가격이 100%까지 올라가는 것을 허용해요.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나왔다 하면 2만원이 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거죠. 그럼 증권회사는 가능한 2만원에서 시작하도록 만들지요. 거기다가 하루 상한가가 30% 정도 되니까, 그러면 공모 가격 대비는 하루에 최고 160% 수익률이 나올 수 있죠. 인기 있는 종목은 바로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공모로 신청을 하지요. 근데 여기는 함정이 이제 여러 개 들어가 있죠. 첫째는 공모 가격 산출에 거품이 들어가 있고, 또 최초 거래일날 거기 또 거품을 기관들이,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내지는 물적 분할 회사가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당일날, 그날도 아침에 경쟁적으로 또 거품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상한가까지 유도를 하죠. 그래서 좋지 않은 종목은 그날 바로 팔아버리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주식은 공모 과정에 인기가 없거나, 또 요즘처럼 정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두산그룹 유상증자가 대표적인데, 정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도 미달이 돼버려요. 이 경우에는 또 간사회사가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간사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정시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시기를 선택하죠. 그 대신에 거품이 막 여러 차례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 공모 시장에 뛰어든 사람 중에서 해당 기업 주식에 투자해갖고 약 한 7, 80%의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 규모가 한 4, 50% 될 거예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0%니까 1월 기준으로는 4, 50%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공모한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보면 최고 가격 대비 20, 30% 빠지가 있는 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공모 과정에 주가에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AOG지요. 그럼 기업 공개라는 것이 매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정부가 미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은 100%까지 아침에 공모 가격보다 올라가 시작해도 좋다. 거기다가 상한가 한 번 정도까지 치는 것까지 허용하겠다. 또 기업이 작으면 그 다음 날까지 또 상한가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한테 매력적이지, 공모 가격 그 자체는 거품투성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오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